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얼굴에 운명이 새겨진 자들이 있다. 그 운명을 읽는 자, 바로 관상가. 오늘은 그가 마주한 한 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려 합니다. 비 내리는 어느 날 관상가는 강가의 작은 정자에 들어 빗줄기를 피해 섰다. 그곳에서 관상가는 한 젊은이와 마주쳤는데 그의 얼굴에서 하늘의 기운을 읽고 조용히 말을 건넨다. 마주한 청년은 굶주림이 깃든 눈빛. 그러나 그 얼굴엔 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젊은이, 자네, 이름이 무엇인지요? 이름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관상가는 그의 눈매와 이마, 턱선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떠돌이라. 하지만 자네 얼굴은 결코 떠돌이의 얼굴이 아니네. 이마는 넓고 맑으며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어. 자네 어디서 태어났는가? 강 건너 작은 마을에서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아왔습니다. 청년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관상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흘러내리는 듯한 청년의 눈빛은 깊고 서늘했지만 동시에 온화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관상가는 잠시 청년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눈가에 은근한 미소를 지었다. 흐린 햇살이 그녀의 옅은 입술 언저리에 내려앉자 부드러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자네 얼굴에 고난의 흔적이 보이긴 해도 그 속에는 분명 귀인의 기운이 은은히 빛나고 있네. 귀인의 기운요? 청년은 깜짝 놀란 듯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귀인의 기운이라니요? 무슨 뜻입니까? 관상가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양반가의 자식이 아니고서야 저런 맑은 이마와 깊은 눈빛이 나올 수 없네. 청년은 깜짝 놀라며 마치 오래 눌러둔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 했다. 청년은 한동안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낮게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사실 본디 양반가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떠돌이로 세상을 살아내는 청년일 뿐입니다. 떠돌이라 해도 뼛속에는 다른 빛이 흐르고 있지. 자네의 이마는 하늘의 기운을 품었고 코는 곱게 뻗어 권세를 뜻하며 턱은 단단하여 결단력과 인내를 말해주지. 이런 얼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얼굴이지. 저 같은 자에게 그런 운명이 있을까요? 먹을 것도 없어 떠도는 삶인데요. 운명은 얼굴에 새겨지되 그 길은 스스로 걷는 것이네. 자네가 믿고 나아간다면 이 얼굴은 반드시 자네를 귀인의 자리로 이끌 것이네. 자네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네. 백성을 이끌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은 비루하지만 우는 반드시 자네를 부를 것이야. 선생님, 제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먼저 마음을 세우게. 뜻이 서면 길이 보이기 마련이야. 자네는 이미 귀인의 얼굴을 가졌으니 이제 귀인의 마음을 품으면 되네.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떠돌며 살아와 누군가 저를 불러준 적도 불릴 이름조차 잊혀졌습니다. 부디 제게 이름 하나 내려주신다면 더 없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관상가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한다. 자네의 눈은 흔들림이 없고 이마엔 강물처럼 흐르는 기운이 서려 있네. 떠돌이로 살아왔을지라도 자네의 눈빛엔 머지않아 세상을 밝힐 빛이 숨어 있네. 그 길은 자네가 걸어온 삶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야. 자네는 이미 그 길을 품은 자야.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네 이름은 이하진이라 하게. 강물처럼 흐르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를 뜻하니 자네에게 딱 어울리는 것 같네.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보게.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들어 관상가를 바라보며 하진, 그 이름, 제게 너무 큰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관상가님의 말씀처럼 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뜻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진은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며 강물처럼 흐르며
앞으로 나아갈 자. 그 이름은 그의 첫걸음이자 운명의 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떠돌이가 아니었다. 관상가가 지어준 이름, 이하진. 이제 그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리라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그 이름과 관상가님의 말씀을 제 삶의 등불로 삼겠습니다. 그 빛을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관상가의 말은 하진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그 울림은 그를 움직였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첫걸음을 망설임 없이 내디뎠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품고 운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관상가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그날부터 저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관상가님의 말씀, 제 삶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되새기겠습니다. 그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갈증이 있었고 손끝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비겐 하늘 아래 북적이는 장터에서 하진은 짐꾼으로 일하며 굵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짐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는 장터 사람들의 사정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한복판에서 두 상인이 서로의 물건값을 두고 언성을 높였다.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몰려들었으나 누구도 시비를 가르지 못했다. 그때 하진이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두 분 모두 억울하다 하시니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는 양쪽의 말을 차근차근 듣고 장부와 저울을 살피더니 이내 분명하게 말하였다. 양쪽 말씀을 들으니 한 분은 무게를 속였다고 하고 다른 한 분은 값을 올려쳤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같은 물건을 다른 상인에게서 사서 그 무게와 값을 견주어 보지요. 그리하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스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저울을 빌려와 직접 무게를 달고 장부를 확인해 사람들 앞에 보였다. 무게와 값이 맞아떨어지자 군중은 웅성거렸고 두 상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다. 하진은 고요히 입을 열었다. 값은 일이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의 말에 일리가 있지만 진실은 이곳에 있군요. 순간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억울하다던 상인들도 그의 말에 수긍했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짐꾼 하진을 다르게 보았다. 단순히 품을 파는 청년이 아니라 분쟁을 가르는 지혜로운 이로서 말이다. 이름이 알려진 만큼 이제 그의 어깨에는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실렸다. 시장 한복판에선 그의 지혜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하진을 단순한 짐꾼과 떠돌이가 아니라 앞날이 심상치 않은 청년이라 수군거렸다. 그 기대 어린 눈빛은 곧 그의 삶을 다른 길로 이끌기 시작했다. 하진의 이름은 그날을 기점으로 장터에 널리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어떤 이들은 낯선 두려움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지혜는 빛이었으나 빛은 언제나 그림자를 불러오는 법이었다. 지혜로운 자라 칭송받지만 그 지혜가 두려운 자도 있는 법. 관청의 관리들은 점점 커지는 하진의 입김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저 젊은이를 따르니 언젠가 우리 자리를 위협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관청이나 지방 관리들이 하진의 영향력을 불편해하며 견제하기 시작했다. 하진은 문득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을 귀히 여기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한낱 떠돌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진의 하루하루는 고단했으나 그 고단함 속에서 길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낡은 책을 펼칠 때마다 잊혀진 글자들이 그의 손끝에서 되살아났고 그는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한자 한자 뜻을 적어 내려갔다. 서툰 손으로 붓을 잡고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지만 때로는 굶주림에 눈이 흐려졌고 조령과 외면 속에 마음이 꺾일 듯한 순간도 있었다. 손끝은 굳어가고 눈은 피로에 젖어갔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책을 덮지 않았다.
그에게 배움은 이름을 지닌 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그의 걸음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에게는 매 순간이 그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듯했다. 낯설던 지식도 서서히 그의 언어가 되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는 알았다. 자신이 멈추지 않는 한 길은 반드시 열리리라는 것을. 배움은 그의 삶을 붙드는 끈이자 미래로 나아가는 등불이었다. 그는 마을을 돌며 백성의 말을 들었고 어르신의 지혜를 귀담아 들었으며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읽었다. 그는 배우고 느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책에서 얻은 지식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숨을 불어넣었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시 그의 생각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했다. 글자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세상은 그 길을 걸을 힘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속엔 길 위에서 마주한 이들의 삶이 비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갔다. 그는 더 이상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농부에게는 땅을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고 장터에서는 공정한 장사법을 이야기하며 다툼을 줄여주었다.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길을 비춰주었으며 젊은이들에게는 배움의 가치를 몸소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마을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 사람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참된 사람이구나. 백성들이 스스로 입을 모아 칭송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하고 세상을 바로 보려 합니다. 그렇게 이어진 목소리는 한양의 담장을 넘어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다. 임금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잠시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는 곧 전하의 침묵을 가르며 조용히 명하셨다. 내금이장을 불러라. 하진이라 하는 자의 집을 샅샅이 살펴 그 기운이 참된 것인지 알아오도록 하라. 이내 궁궐의 문을 나선 내금이장은 칼끝 같은 긴장감을 품은 채 곧장 하진의 거처로 향하였다. 내금이장은 발걸음을 재촉해 하진의 집을 다녀온 뒤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전하, 하진이라 하는 청년을 베어싸온즉 그 기운이 예사 인물과는 판이하옵니다. 집안은 비록 소박하나 그의 안광에는 맑고도 굳센 빛이 서려 있사오며 주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 따른다 하옵니다. 임금께서는 잠시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다. 궁궐 안은 잠시 숙연한 정적에 휩싸였고 임금의 마음에는 새로운 기대가 은은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를 불러 내가 직접 그의 말을 들어보아야겠다. 하진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궁궐에 들어섰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임금님이 물었다. 백성이 너를 칭송한다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냐? 전하, 신은 다만 책에서 배운 것을 백성의 삶에 비춰보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말에 조정의 대신들조차 숨을 죽였다. 임금님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참으로 귀한 말이로다. 진정한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임을 그대가 보여주었구나. 우리 하진이가 임금님 앞에 섰다더라. 궁궐로 불려간 하진의 소식은 곧 온 마을에 퍼졌다. 백성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치 자신들의 아들이 출세한 것처럼 기뻐했다. 그들에게 하진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품었다.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도 누구든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진은 그렇게 뜻을 세웠고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떠돌이가 아니었다. 임금의 신임을 얻은 그는 학문뿐 아니라 무예에도 능함을 인정받아
마침내 묵과에 응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새벽 안개가 깔린 훈련장. 검과 활을 쥔 그의 손끝에는 수많은 밤의 연습이 배어 있었다. 활 시위를 당길 때마다 바람이 갈라졌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그 기세가 번개처럼 번뜩였다. 사람들은 놀라 속삭였다. 저 이는 책만 읽는 학자가 아니구나. 몸과 뜻을 함께 갈고 닦은 자로다. 시험의 마지막 순간 하진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검을 다루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람들의 삶에서 얻은 결심과 임금 앞에서 세운 뜻이 담겨 있었고 그 결심은 곧 힘이 되어 칼끝에 실렸다. 마침내 급제자의 이름을 호명하는 날이 찾아왔다. 하진은 두 손을 꼭 움켜쥔 채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하나둘 불려나가는 이름들 속에 그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은 점점 무거워지고 희망은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조용히 울려 퍼진 목소리가 있었다. 장원 급제자 이하진. 순간 하늘이 열리는 듯 온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믿기지 않는 환희가 밀려왔고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하진은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다. 긴 기다림 끝에 그는 마침내 장원급제의 영광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무명의 떠돌이가 아니라 나라가 인정한 무관이자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그의 말엔 무게가 실렸고 그의 눈빛엔 백성을 향한 뜻이 담겨 있었다. 첫 임무는 국경의 혼란을 다스리는 일이었다. 변방은 오래도록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었고 약탈과 분쟁은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진은 군을 이끌고 국경에 당도했으나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먼저 백성들의 처지를 살피고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군님, 굶주림이 도둑을 만들었고 억울함이 반란을 낳았습니다. 그 말에 하진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했다. 먼저 백성의 곡식을 지켜라. 창은 적을 막기 위해 쓰되 백성에게 겨누지 말라. 그의 지휘 아래 군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울타리가 되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곡식을 나누고 억울한 자들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었다. 도적 무리조차도 그의 진심 앞에 무기를 내려놓는 이가 생겼다. 며칠 뒤 국경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하진의 군막 앞에 모여 합장하며 말했다. 장군은 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지혜와 슬기로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소이다. 험한 길이었지만 하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걸었고 백성의 울음 속에서 길을 찾았다. 그의 검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닌 위로였다. 그 이름은 곧 희망이 되었다. 그 뜻에 공감한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얻었고 그의 이름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이마엔 결의가 서렸으며 백성들은 그의 얼굴에서 믿음직한 지도자의 기운을 읽어냈다. 그날 이후 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훗날 하진은 관상가를 초대했다. 그날의 말씀 덕분에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운명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나는 단지 얼굴을 읽었을 뿐. 운명을 이끈 건 자네의 선택인 것이지. 그는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었다. 백성을 위한 길을 걷는 귀인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얼굴에 운명을 새긴다. 그 운명을 알아보는 자, 관상가. 그는 오늘도 조용히 또 다른 얼굴을 기다린다. 하진의 얼굴엔 운명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그 뜻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으며 관상가는 오늘도 조용히 또 다른 얼굴을 기다립니다. 귀인은 늘 평범한 얼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하진의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진의 여정,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진의 얼굴엔 운명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그 뜻을 품고 걸어갔습니다. 관상가는 오늘도 조용히 또 다른 얼굴을 기다립니다. 다음엔 어떤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올까요? 그 이야기도 곧 찾아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